어스름한 새벽, 도심의 스카이라인이 그림자처럼 드리운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 눅진한 공기 속으로 은은한 재즈 선율이 스며들었다. 짙은 와인색 실크 셔츠가 흐트러진 채로 어깨에 걸쳐진 재혁의 얼굴은 쾌락과 번민의 그림자가 교차하고 있었다. 그의 품 안에는 얇은 란체리 하나만을 걸친 채 눈을 감고 있는 수진으로 알고 있던 유진이 있었다. 서로의 숨결이 닿을 듯 가까웠다. 수진 씨, 그의 목소리는 뜨거웠지만 동시에 한없이 절박했다. 유진은 그의 품에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마치 거부할 수 없는 자석처럼 서로에게 이끌리는 금지된 열기가 방안을 가득 채웠다. 유진의 가늘고 흰 손이 재혁의 셔츠깃을 움켜쥐었다. 손끝에서부터 전해져 오는 미약한 떨림이 그녀의 겉모습과는 다른 격렬한 내면을 말해주고 있었다. 우리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유진의 목소리는 갈증으로 바짝 메말라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유혹은 지독히도 달콤했다. 그녀의 눈이 서서히 떠지자 재혁의 시선과 마주쳤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그녀의 눈빛은 순수함과 관능이 뒤섞인 채 그를 깊은 심연으로 빨아들이는 듯했다. 그는 이성의 끈이 뚝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재혁의 손이 유진의 턱선을 타고 조심스럽게 미끄러졌다. 그의 거친 숨결이 유진의 귓가에 닿았다. 하지만 난 이미 당신에게서 빠져나갈 수 없어. 당신의 눈빛, 목소리, 이 모든 게 날 미치게. 날 이렇게 만든 게 당신이잖아, 수진 씨.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뜨거운 불꽃처럼 유진의 심장을 태웠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남자는 자신의 소나기 안에 있다는 것을. 그러나 동시에 이 남자에게 자신이 속절없이 끌리고 있다는 사실 또한 부정할 수 없었다. 금기를 넘어선 감각은 지독히도 선명했고 그녀의 온몸은 이미 그의 존재를 갈구하고 있었다. 내가 누구였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유진은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차마 들려줄 수 없는 진실 대신 오직 순간의 욕망만을 담은 거짓된 유혹이 그의 심장에 파고들었다. 상무님, 아니 재혁 씨. 나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여자일 수도 있어요. 그녀의 도발적인 말에도 불구하고 재혁의 눈빛은 더욱 뜨거워졌다. 오히려 그녀의 경고는 그를 더욱 자극할 뿐이었다. 그는 유진의 허리를 힘주어 끌어당겼고 두 사람의 몸은 더 이상 틈조차 없이 밀착되었다. 심장이 터질 듯한 열기 속에서 서로의 마지막 이성이 허물어지는 소리가 어둠 속으로 쓰러졌다. 시간은 과거로 흘러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실은 차분하고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그 안에 놓인 거대한 전신 거울 앞에는 똑같은 얼굴을 한두 여인이 서 있었다. 곱게 따아 느린 머리칼과 안경 너머 온화한 눈매의 동생 수지는 막 출근을 준비하는 듯 단정한 차림이었다. 그 옆에 언니 유진은 아직 잠에서 덜 깬 듯 흐트러진 머리에 실크 잠옷을 걸친 채 거울 속 수진의 얼굴을 뚫어지라 응시하고 있었다. 일란성 쌍둥이 자매 차유진과 차수진.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공유했지만 살아온 삶의 결은 극명하게 달랐다. 유진은 어릴 적부터 자신의 욕망에 솔직했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반면 수진은 유진의 그림자처럼 묵묵히 그녀의 뒤를 따랐고 때로는 유진이 벌인 일들을 수습하는 역할까지 도맡았다.
언니의 화려하고 즉흥적인 삶과는 달리 수지는 늘 계획적이고 차분했다. 하지만 바로 그 차이점이 유진에게는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무기가 되곤 했다. 너는 너무 재미없게 살아, 수진아. 나처럼 좀 즐겨봐. 유진의 달콤한 속삭임 뒤에는 언제나 위험한 제안이 숨어 있었다. 수진아, 주말에 시간 좀 내봐라. 강도윤이라고 김 이사님이 소개시켜 주신 분인데 아주 보기 드문 청년이란다. 이번 기회에 좋은 인연 만들어 보는 건 어떠냐?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다. 김 이사는 아버지 회사의 오랜 파트너이자 유력 가문의 인물이었고 그가 소개하는 강도윤은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탄탄한 대기업에서 젊은 나이에 핵심 임원 자리에 오른 엘리트였다. 연봉도 업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져 있었다. 동생 수지는 낯선 선 자리가 부담스러웠지만 늘 아버지의 기대를 우선시했기에 거절할 수 없었다.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알겠다고 답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언니 유진의 귀가 번뜩 뜨였다. 강도윤 건설회사 임원, 연봉 최고 수준. 김 이사님이 추천할 정도면 배경도 확실하겠군. 유진의 머릿속에는 이미 계산기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이런 남자는 수진이 같은 숙맥이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직접 수진에게 붙여준 선 자리인 만큼 대놓고 자신이 가겠다고 나설 순 없었다. 그날 저녁 퇴근한 수진에게 언니 유진이 다가왔다. 늘 그렇듯 새빨간 립스틱을 바른 유진의 얼굴에는 미묘한 기색이 서려 있었다. 수진아, 너 이번 주말에 강도윤 씨랑 선본다며? 아빠가 얼마나 기대하시는데. 그런데 너 그런 중요한 자리 내 성격에 너무 솔직하게 나가면 어떡해? 김 이사님이 추천한 분인데 괜히 우리 집안 망신시키면 안 되잖아. 유진은 걱정하는 척하며 수진의 어깨를 토닥였다. 수진은 언니의 뜻밖의 관심에 의아했지만 언니가 자신을 위해 조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언니로서 걱정돼서 말하는 건데 처음에는 내가 한번 나가서 분위기를 보고 와. 어떤 사람인지, 집안은 어떤지, 강도윤 씨 스타일은 어떤지.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만남부터는 내가 나설게. 내가 괜히 어설프게 굴다가 아빠 기대에 못 미치면 어떡해. 내 얼굴로 나가야 아버지가 보시기에도 모양새 좋잖아. 딱 한 번만. 그냥 얼굴만 비추고 오는 거야. 어차피 내 성격에 그런 어중간한 남자도 감당 못하잖아. 유진은 마지막 말을 속삭이듯 덧붙였다. 수지는 그제야 언니의 속내를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늘 그랬듯 언니의 강력한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 수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언니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언제나 유진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기에 그를 벗어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유진은 이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수진을 끌어안았다. 속으로는 강도윤이라는 먹잇감을 낚아챌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는 쾌재를 부르고 있었다. 약속 당일 동생 수진은 유진의 옷장에서 꺼낸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어색한 표정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다. 언니라면 이렇게 입었겠지? 스스로를 채찍질하듯 거울 앞에서 유진의 표정을 흉내냈다. 강도윤은 약속 시간보다 일찍 와서 수진을 기다리고 있었다. 검은색 수트에 단정하게 올린 머리, 지적이고 젠틀한 외모는 수진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수진을 똑바로 응시했고 말투는 다정하면서도 위트가 넘쳤다. 평생 남자를 만나도 연애 한 번 제대로 해본 적 없는 수진의 심장이 이상하게 두근거렸다. 어쩌면 이 사람이라면 그녀의 메마른 감성에 단비가 내리는 듯했다. 강도윤은 수진의 첫인상이 기대 이상이었다. 그는 자신이 아는 남자들과는 다르게 교양과 깊이를 지녔고 그녀의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이 마음에 들었다. 대화는 편안했고 그의 배려심은 수진을 더욱 편안하게 해주었다. 두 사람은 약속된 1시간을 훌쩍 넘어 대화를 나누었다. 집으로 돌아온 수진은 묘한 상실감에 휩싸였다. 강도윤에게서 받은 호감은 기대 이상이었지만 이 모든 것은 언니의 것이었다. 다음 날 남자친구와의 일을 정리하고 돌아온 언니 유진은 수진의 얼굴을 보자마자 신이 나서 강도윤과의 만남에 대해 물었다. 그 남자 어땠어? 괜찮아? 실제로 보니 잘생겼어? 어때? 수진은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다. 응, 생각보다 좋았어. 젠틀하고 똑똑하고. 아빠가 왜 추천했는지 알겠더라. 언니 유진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좋아. 그럼 다음 만남부터는 내가 나갈게. 어차피 그런 남자를 내가 컨트롤할 순 없어, 수진아. 유진은 수진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그 말에 수진은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서운함과 배신감을 애써 눌러 담았다. 언니의 이기심은 늘 그녀를 숨막히게 했다. 하지만 수진은 반항할 수 없었다. 어차피 모든 판은 유진에 의해 다시 짜여질 테니까. 이후 강도윤과 동생 수진인 척하는 유진의 만남이 시작되었다. 유진은 수진에게 강도윤과의 대화 내용을 상세히 물었고 강도윤 앞에서 수진이 보여줬던 차분하고 단정한 모습을 연기했다. 때로는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수진에게 물었던 정보들을 흘려 강도윤에게 신뢰를 얻기도 했다. 강도윤은 이중적인 매력을 지닌 차수진에게 빠르게 빠져들었다. 가끔 그녀의 성격이 처음 만났을 때와는 미묘하게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는 사랑에 빠진 눈으로 그 변화마저 매력적으로 받아들였다. 강도윤은 동생 수진인 척하는 유진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했다. 그의 직진하는 사랑에 유진은 재미를 느꼈고 도윤은 점차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다. 유진은 원래 결혼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고연봉에 능력 있는 강도윤과의 결혼은 분명 그녀의 삶에 안정감과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었다. 결혼 준비가 급물살을 타던 어느 날 유진은 더 이상 이 기만을 이어갈 수 없음을 직감했다. 강도윤은 순수했고 진심으로 유진을 사랑하고 있었다. 어쩌면 도윤이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받아줄지도 모른다는 알 수 없는 희망과 함께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강도윤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진실을 고백했다. 도윤 씨, 사실 저는 당신이 처음 만났던 수진이가 아니에요. 저는 수진이 언니인 차유진이에요. 도윤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가셨다. 그는 사랑했던 여인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고백에 말문이 막혔다. 배신감과 혼란, 그리고 자신이 속았다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그동안 보여주었던 모든 진심을 의심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
그녀가 아닌 다른 여자는 이미 존재하지 않았다. 유진은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이유를 털어놓았다. 죄송해요. 처음엔 그저 도윤 씨 사진을 보고 반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너무 기대하셔서 동생이 사정이 생겨서 대신 만난 이후로. 하지만 당신을 만나면서 저도 모르게 당신에게 빠져버렸어요. 너무 이기적이죠?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만약 당신이 저를 용서할 수 없다면 우리 관계 정리해도 좋아요. 모든 것을 받아들일게요. 유진의 눈물 섞인 고백과 함께 그녀의 오랜 열등감과 왜곡된 욕망이 섞여 있는 듯한 이유를 듣자 도윤의 마음은 복잡해졌다. 한편으로는 극심한 배신감에 몸서리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유진에게 향한 자신의 진심 어린 사랑이 너무나 컸다. 그리고 자신이 동생 수진에게서 받았던 감정은 그저 호감이었을 뿐 유진에게서 느꼈던 불꽃 같은 끌림과 열정은 아니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토록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는 그녀의 용기에 도윤은 그녀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고 싶어졌다. 그는 천천히 유진의 손을 잡았다. 수진 씨, 아니. 유진 씨, 당신에게 화가 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나는 이미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이 수진 씨든 유진 씨든 내 마음은 당신에게로 향하고 있어요. 다시는 나를 속이지 않겠다고 약속해 줄 수 있겠어요? 유진은 감격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입술에서 미안해요, 도윤 씨. 그리고 사랑해요. 라는 말이 흘러나왔다. 이렇게 두 사람은 첫 번째 거짓말을 봉인한 채 결혼을 약속했다. 한편 동생 수진은 이 모든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언니의 고백과 강도윤의 용서, 그리고 그들의 결혼 소식은 수진에게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언니의 그릇된 욕망을 알면서도 또다시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강도윤이 언니 유진에게 베푼 용서는 아이러니하게도 동생 수진의 어깨에 놓인 짐을 더 무겁게 만들었다. 언니의 삶에 대한 책임, 그리고 자신을 속이고 빼앗긴 사랑에 대한 비참함이 뒤섞여 수진의 내면은 날마다 피폐해지고 있었다. 그녀에게 강도윤은 언니의 거짓말이자 그녀가 포기한 사랑의 환영이었다. 결국 유진과 강도윤은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다. 수진은 하객석에 앉아 강도윤 옆에 선 언니 유진의 행복한 얼굴을 보며 자신이 지고 있는 비밀의 무게에 홀로 아파해야 했다. 유진의 신혼집은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최고층에 위치해 있었다. 깔끔하면서도 세련된 인테리어, 넓은 통창 너머로 보이는 도심의 야경은 유진의 만족감을 더욱 높였다. 결혼 후 유진은 강도윤의 아내라는 타이틀로 이전과는 다른 상류층 생활을 영위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는 듯했다. 하지만 유진의 타고난 일탈적인 기질은 단조로운 결혼 생활에 점차 실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신혼집 집들이 날 수많은 하객들 사이에서 유진의 눈길을 사로잡은 남자가 있었다. 남편 강도윤이 여보, 이분은 우리 회사 함재혁 상무님이셔. 내 직속 상사시기도 하고 내가 가장 존경하는 선배님이시지. 라고 소개했을 때 언니 유진은 그제야 남자에게서 눈을 뗄 수 있었다. 함재혁 상무는 강도윤보다 연상이었지만 더 매력적이고 야성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날카로우면서도 깊은 눈빛, 조각 같은 얼굴선,
그리고 절제된 매너 속에서도 풍기는 압도적인 아우라. 그야말로 치명적인 남자였다. 강도윤은 잘생긴 편이었지만 한재혁은 몇 단계 더 위였다. 훗날 알게 된 사실은 외국계 투자회사의 이세라는 것. 유진은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다. 저 남자라면 그녀의 내면에 또 다른 욕망이 불꽃처럼 일었다. 그녀는 은근하게 재혁을 탐색하며 대화를 이어나갔다. 재혁은 유진의 활달하고 똑 부러지는 모습에 흥미를 느끼는 듯 했다. 유진은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재혁의 잔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결혼 생활이 3개월째 접어들었을 무렵 강도윤은 중요한 해외 프로젝트 때문에 장기 출장을 가게 되었다. 처음에는 남편의 부재에 불안감을 느끼는 척했지만 이내 자유를 만끽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유진은 혼자 남겨진 주말 친구들에게 연락해 즉흥적으로 지방 여행을 떠났다.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새로운 자극을 찾고 싶었다. 도착한 지방의 한 고급 리조트 로비에서 유진은 뜻밖의 인물을 마주했다. 바로 한재혁 상무였다. 그는 직장 동료들과 함께 비즈니스 출장을 온 듯 보였다. 유진의 심장이 또 한 번 쿵 내려앉았다. 이건 운명이야. 상무님, 여기서 뵙니다요. 어쩐 일로? 유진은 반가운 척 다가갔다. 재혁은 약간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다. 아, 재술씨. 여기서 뵙게 될 줄이야. 저는 중요한 미팅 때문에 출장 왔습니다. 그런데 재술씨는 그때 유진의 머릿속에 기가 막힌 생각이 스쳤다. 그래, 어차피 수진이인 척 연기하면 아무도 모를 거야. 도윤이 없는 완벽한 공간, 그리고 자신을 모르는 한재혁 상무. 그녀는 순간 즉흥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아, 저는 유진이 아니라 유진 언니 쌍둥이 동생 수진이라고 합니다. 일전에 언니네 집 들일 때 한번 뵀었죠? 저 기억 안 나세요? 유진은 당황한 척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을 이어갔다. 한재혁의 눈빛에 잠시 의아함이 스쳤다. 아, 그렇네요. 두 분 쌍둥이 자매셨죠? 제가 깜빡했네요. 정말 몰라보겠어요. 너무 똑같으셔서. 재혁은 유진의 얼굴을 다시 한번 찬찬히 훑어보았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에게 풍기는 묘한 분위기에 조금 더 깊은 호기심을 느끼는 듯 했다. 언니 유진은 동생 수진으로서 재혁에게 훨씬 더 솔직하고 엉뚱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평소 완벽한 차유진 연기에 지쳐있던 터라 진짜 자신의 가까운 모습으로 재혁을 대하는 것이 그녀에게는 짜릿한 해방감으로 다가왔다. 재혁은 그녀의 털털하고 유머러스한 모습에 예상 외의 매력을 느꼈다. 전에 만났던 재수 씨와는 또 다른 발랄하고 개성 강한 차수진의 모습에 그는 점차 매료되기 시작했다. 이후 리조트 내에서 우연한 만남이 계속되자 재혁은 자연스럽게 수진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고 유진은 기꺼이 응했다. 그녀는 그날 밤 재혁과의 식사 자리에서 강도윤의 아내 차유진이 아닌 미혼의 차수진으로서 완벽하게 그를 유혹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언니 유진은 차수진으로서 재혁에게 연락했다. 재혁 역시 그녀와의 만남을 바라고 있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급물살을 탔다. 유진은 남편 도윤에게는 친구들과의 약속이나 쇼핑을 핑계대며 재혁을 만났다.
재혁은 그녀에게 깊이 빠져들었고 유진 또한 재혁의 지적이고 카리스마 넘치는 매력에 점차 강하게 끌렸다. 그녀에게 이 관계는 단순한 일탈을 넘어선 진정한 사랑의 감정으로 다가오는 듯했다. 아니, 어쩌면 그녀는 그를 통해 본래의 자아를 깨닫고 있었다. 처음 느껴보는 생경한 열기에 온몸의 감각이 곤두서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그의 깊은 눈빛이 마주칠 때마다 유진은 아슬아슬한 파도에 휩쓸리는 듯한 희열을 느꼈다. 이미 그들의 사이에는 어떠한 이성적인 거리도 존재하지 않았다. 금지된 열기 속에서 그녀는 스스로도 예상치 못한 아찔한 경계선을 넘나들고 있었다. 그녀는 알았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은 돌이킬 수 없는 욕망의 늪에 빠져들었음을, 어쩌면 진정한 자신을 받아주는 남자를 만난 것이라고 착각했을지도 몰랐다. 유진은 재혁에게 신신당부했다. 상무님, 우리 만나는 거 형부한테는 절대 비밀로 해주세요. 언니 귀에라도 들어가면 좀 피곤한 일이 좀 생기거든요. 그걸 제가 또 싫어해서요, 아시겠죠? 회사에서 상사로 만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개인적으로 뵙는 건 형부가 알면 불같이 화낼 거예요. 재혁은 그녀의 말을 순수하게 받아들였다. 처제의 오빠에 대한 순종이자 배려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이런 면모가 오히려 더 사랑스럽게 느껴지기도 했다. 언니 유진은 이 아슬아슬한 이중생활에서 극한의 스릴을 느꼈다. 한쪽으로는 강도윤의 아내로서 완벽한 내조를 하는 차유진이었고, 다른 한쪽으로는 한재혁의 연인인 싱글 여성 차수진이었다. 그녀는 이 두 개의 삶을 교묘하게 오가며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켰다. 어느 화창한 오후, 유진은 재혁과 데이트를 즐기던 중 남편 도윤에게서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여보, 지금 집이야? 부모님이 갑자기 들르신다고 하시네. 지금 거의 다 오신대. 당신이 부모님 마중 좀 나가드려. 유진은 아찔했다. 재혁과의 데이트 중이라 당장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신경이 발끝까지 곤두섰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시부모님이라니 큰 문제였다. 유진은 순간 망설임 없이 전화를 걸었다. 유일한 해결책은 동생 수진뿐이었다. 수진아, 너 지금 어디야? 지금 우리 시부모님이 갑자기 오신다는데 내가 지금 멀리 있어서 당장 못 가. 내가 나인 척 연기 좀 해줘. 어차피 도윤 오빠네 부모님은 우리 얼굴 구분도 못 하시잖아. 동생 수지는 기가 막혔다. 이제는 시부모님 앞에서도 거짓말을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니. 언니의 무모함에 분노가 치밀었다. 언니 미쳤어. 그걸 어떻게 해? 나 이제 더는 못해. 수진의 목소리가 격양되었다. 하지만 언니 유진은 수화기 너머로 절규하듯 매달렸다. 수진아, 제발. 제발 한 번만 내가 아니면 안 돼. 결국 수진은 또다시 언니의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불이 나게 유진의 아파트로 달려간 수진은 옷장 속 유진의 잠옷을 급히 갈아입었다. 유진의 침대 옆 화장대에는 빼놓은 유진의 목걸이가 보였다. 수진은 언니가 어젯밤 잠자리에 들었던 그대로의 모습을 연출했다. 그녀는 심장이 터질 듯 했지만 강도윤의 부모님이 도착하기 직전에 겨우 침대에 누워 잠이 든 척할 수 있었다.
곧 현관문이 열리고 시부모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가. 도윤이가 해외 출장 갔다는데 혼자서 괜찮니? 시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동생 수지는 애써 태어난 척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어머니, 아버님 죄송해요. 그만 잠이 들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수지는 최대한 차분하고 조신한 목소리로 연기했다. 시부모님은 유진인 척 연기하는 수진의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는 아가 혹시 몸이 안 좋니? 요즘 우리 손주 만든다고 무리한 건 아니지? 라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수지는 속으로 뜨끔했지만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고 말하며 애써 미소 지었다. 다행히도 시부모님은 며느리가 결혼 후 더 차분해지고 철이 들었다고 생각하며 만족스럽게 돌아갔다. 이런 아슬아슬한 사건들이 반복되면서 유진은 수진이 덕분에 자신의 이중생활에 더욱 과감해졌다. 재혁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고 유진은 그의 앞에서 수진이라는 또 다른 자아를 완벽하게 연기했다. 재혁은 그녀에게 깊이 빠져들었고 결혼까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한편 도윤은 아내 유진의 행동에 점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때때로 아내의 언행에서 느껴지는 낯섦, 설명할 수 없는 부재, 그리고 불규칙한 생활 패턴은 그를 혼란스럽게 했다. 여보, 어쩐지 요즘 너무 피곤해 보여. 요즘에 무슨 일 있어? 라고 뒤에서 자신을 껴안으면서 묻는 도윤의 말에 놀란 수지는 아니요, 그냥 잠을 잘 못 자서 그래요. 라며 대충 얼버무렸다. 어느 날은 유진의 옷장에서 처음 보는 옷이 발견되기도 했다. 여보, 옷 새로 샀어? 어디서 샀길래 이쁜 걸로 잘 샀네. 당신한테 잘 어울리겠어. 도윤의 물음에 수지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능숙하게 거짓말을 했다. 아, 그거 친구가 빌려 입었는데 깜빡하고 못 돌려줬나 봐. 워낙 급하게 입고 나가서. 도윤은 그녀의 변명을 완전히 믿지는 않았지만 더는 추궁하지 않았다. 도윤의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다. 사랑하는 아내의 행동이 가끔 너무 낯설게 느껴졌다. 어떤 날은 차분하고 조신한 반면 어떤 날은 발랄하고 충동적이었다. 도윤은 이것을 아내의 새로운 면모라고 애써 합리화하려고 노력했지만 내면에서는 뭔가 큰 잘못이 저질러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침실에는 짙은 어둠이 내려앉았다. 익숙한 아내의 품에서 도윤은 알 수 없는 위화감을 느꼈다. 평소 유진은 격정적이고 솔직한 편이었다. 감정에 충실한 그녀의 표현은 때로는 도윤을 당황스럽게 했지만 그것이 곧 그녀의 매력이기도 했다. 그런데 요즘 유진은 어딘가 멀리 떨어져 있는 듯 했다. 그녀의 눈빛은 비어 있었고 몸은 경직되어 있었다. 매번 자신에게서 멀어지려는 듯 몸을 돌리곤 했다. 도윤은 이불 속에서 유진의 연기를 하는 수진의 다리 사이를 만지작거렸다. 이따금 터져 나오는 작은 신음소리도 기쁨이라기보다는 깊은 슬픔과 고통처럼 들려왔다. 도윤은 물었다. 여보, 괜찮아? 어디 아파? 왜 그래? 어서 부모님 손주 안겨드려야지. 그의 질문에 유진인 척하는 수지는 그저 고개를 파묻고 숨죽여 속으로 흐느낄 뿐이었다. 그 흐느낌은 도윤의 귀에 평소 유진에게서는 들을 수 없던 날카로운 통증으로 박혔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지금 자신과 함께
이 공간에 온전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차가운 예감에 휩싸였다. 결혼 전 그에게 보여주었던 차분한 모습과 지금 아내가 보여주는 낯선 모습이 겹치면서 혼란이 가중되었다. 그의 내면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사랑하는 아내와의 은밀한 시간은 어느새 차갑고 불안한 의심의 시간으로 변해버렸다. 어느 날 도윤은 해외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뒤 쌓여있던 회사 업무를 처리하던 중 우연히 재혁 상무의 개인 스케줄 노트를 보게 되었다. 거기에는 수진과의 저녁 식사, 수진 생일 파티 같은 기록들이 빼곡했다. 책상 모니터 옆에는 수진의 사진도 있었다. 사진을 본 도윤은 처제? 도윤은 고개를 갸웃했다. 혹시 처제랑 재혁 상무가 만나고 있는 건가? 도윤은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일말의 의심도 품어본 적 없었기에 혼란스러웠다. 우리 처제가 상무님이랑 언제 이런 사이가 됐지? 도윤은 그날 밤 조심스럽게 아내 유진에게 물었다. 여보, 혹시 우리 처제가 요즘 누구 만나는지 알아? 재혁 상무님하고 만나는 사이인 것 같던데. 언니 유진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이내 표정을 진정시키며 태연하게 말했다. 아, 수진이가요? 수진이가 상무님을요? 제가 알기로는 특별히 만나는 사람은 없는 걸로 아는데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지? 유진은 능청스러운 연기를 펼쳤지만 도윤의 눈에는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이 똑똑히 보였다. 도윤의 불길한 예감은 더욱 짙어졌다. 며칠 뒤 도윤은 퇴근 후 회사 건물 주차장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한재혁 상무가 다정한 눈빛으로 한 여자를 차에 태우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자신의 아내 차유진이었다. 자신이 사준 옷과 구두, 그리고 결혼 전 사준 가방까지. 아니, 분명 차유진이었다. 그런데 재혁 상무는 그녀를 수진 씨라고 부르고 있었다. 수진 씨, 오늘도 너무 고마웠어. 조심히 들어가요. 도윤의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듯 했다. 수진, 왜 재혁 상무는 아내를 처제 이름으로 부르지? 그리고 왜 내 아내가 상무님 차에 타는 거지? 설마. 도윤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기 시작했다. 그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냉정함이 찾아왔다. 모든 의문이 하나의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었다. 도윤은 이성을 잃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차로 돌아와 처제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 씨, 혹시 지금 어디야? 집이야? 네, 형부. 저 집에서 TV 보고 있는데요. 왜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도윤은 확신이 필요했다. 혹시 재혁 상무님이라는 분 알아? 우리 회사 상사분이신데. 수진은 순간 거짓말을 했다. 아니요, 모르는 분인데요. 왜요? 재수 씨, 거짓말 말고 솔직히 말해줘. 혹시 재수 씨 재혁 상무님을 만나고 있었어? 그러면 혹시 유진이가 나를 속인 거야? 나랑 결혼한 사람이 유진이가 아니라 처음부터 당신이었던 거야? 그런 거였어? 도윤의 목소리가 격양되자 수화기 넘어 수진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결국 수진은 울음을 터뜨리며 그동안 언니 유진에게 당했던 모든 일들을 고백했다. 처음 선 자리에 대신 나갔던 일부터 언니가 강도윤과의 만남을 가로챘던 일, 그리고 최근까지 언니를 대신해 시부모님을 만났던 일, 그리고 언니가 자리를 비운 날엔 언니 대신 형부와
잠자리를 가졌던 일, 심지어 언니가 한재혁 상무를 만날 때 자신을 사칭했던 일까지. 수지는 억눌렀던 감정들을 토해내듯 작은 목소리로 언니의 오랜 거짓말과 자신의 비참한 희생을 쏟아냈다. 형부, 전 언니에게 저항할 수 없었어요. 언니는 항상 절 이용하고 그리고 협박했어요. 저희 가족의 명예가 걸려 있다고. 이대로 내버려 두면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저는 수진의 이야기는 도윤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결혼 생활 내내 그를 스쳐 지나갔던 유진에 대한 의문들, 아내의 미묘한 언행 변화, 불길한 예감들이 모두 현실이 되어 비수가 되어 날아왔다. 그는 사랑했던 아내가 자신을 기만하고 농락했다는 사실에 극심한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미 한 차례 용서했던 기만이 또 다른 모습으로 자신을 조롱한다는 사실에 그 분노는 배가 되었다. 도윤은 곧바로 한재혁을 찾아갔다. 그리고 재혁에게 모든 진실을 폭로했다. 상무님이 만나는 수진 씨가 사실은 제 아내인 차유진입니다. 제 아내와 처제는 일란성 쌍둥이인 사실은 아시죠? 제 아내가 상무님을 속이고 처제 행세를 하며 만났던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재혁의 얼굴은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굳어졌다. 자신이 깊이 사랑했던 여인이 자신의 부하 직원의 아내이자 이중생활을 즐기던 교활한 거짓말쟁이였다는 사실에 그는 큰 충격과 모욕감을 느꼈다. 그동안 수진에게서 느꼈던 순수하고 솔직한 매력은 모두 가면이었고 그녀의 모든 언행은 치밀하게 계산된 연기였다는 생각에 역겨움마저 느껴졌다. 그의 눈앞에는 이제 냉정하고 계산적인 유진의 얼굴만이 남았다. 자신이 그동안 순진하게 놀아났다는 사실에 재혁은 분노했다. 그는 즉시 언니 유진에게 연락하여 만남을 가졌고 그녀의 모든 거짓말을 알고 있음을 통보했다. 차유진 씨, 어떻게 당신 그렇게 철저하게 사람을 속일 수가 있어요? 당신의 모든 거짓말을 알아냈습니다. 대체 왜 그랬습니까? 당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이토록 잔인하게 사람을 기만하고 가지고 놀다니. 앞으로 더는 서로 연락하는 일 없길 바랄게요. 재혁의 차갑고 경멸하는 눈빛에 유진은 공포를 느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변명하려 했지만 재혁은 더 이상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며칠 뒤 강도윤은 유진에게 이혼을 통보했다. 차유진, 나는 당신 같은 사람과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 당신이 나를 얼마나 기만했는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하고 역겨워.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끼친 상처는 평생 용서할 수 없을 거야. 유진은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도윤의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의 모든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그녀가 쌓아 올린 위선적인 탑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남편과 내연남 모두에게 버림받았고 가장 큰 상처를 받은 것은 언니의 죄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던 동생 수진이었다. 유진은 이제 가족에게도 동생에게도 외면당한 채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동생 수진의 삶은 혼돈 그 자체였다. 언니 유진의 배신감과 함께 그동안 억눌렸던 상처와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그녀는 가족과 세상을 등지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지키고 싶다는 강한 의지가 생겨났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큰 피해자였던 강도윤은
차수진에게서 유일한 위안을 찾았다. 그는 수진의 순수함과 진심을 알게 되었고 유진이 가로채지 않았다면 자신이 만났을 사람은 수진이었음을 깨달았다. 도유는 수진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는 상처받은 수진을 위로했고 그녀의 아픔을 공감했다. 두 사람은 깊은 고통 속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새로운 감정을 싹 틔워 나갔다. 도유는 수진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수진 씨 미안해요. 당신의 고통을 알지 못했고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내가 짐작도 못했습니다. 당신은 정말이지 강한 사람이에요. 수진은 도윤의 진심 어린 위로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두 사람은 유진이 남긴 상처와 그림자를 극복하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을까? 혹은 이 모든 파국이 수진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까? 수진은 이제 더 이상 언니의 그림자가 아닌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와 언니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자리하고 있다. 이번 에피소드들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번 이야기는 한 사람의 그릇된 욕망과 이기심이 어떻게 자신의 삶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까지 파괴할 수 있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모두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 하지만 그 과정에서 타인의 감정과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는 결국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만듭니다. 차유진의 선택은 일시적인 만족을 주었을지 모르지만 결국 진정한 행복은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진실은 아무리 덮으려 해도 결국 드러나기 마련이며 거짓된 관계 위에 세워진 탑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사랑과 욕망, 진실과 위선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질문을 던집니다. 타인의 희생 위에 쌓아 올린 성공과 행복이 과연 가치 있을까요?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결국 진심을 찾아 나서는 용기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울림을 남겼을지 궁금하네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후속으로도 더욱더 재미있는 소재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